여의도 한 길목에서 남녀 한 쌍이 나란히 걸어갑니다. 그런데 잠시 뒤 한 남성이 다가오는 순간 거리 한복판에서 추격전이 벌어지는데요. 당시 뒤따라오던 남성은 두 남녀에게 흉기까지 휘둘렀습니다. 그리고 남성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. 이놈이 이제 어떻게 하려다가 안 되니까 다시 왔던 길로 다시 이제 도망을 친 거예요. 지나가는 행인을 그렇게 찌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죠. 오늘 사건연구소의 키워드는 광란의 15분입니다. 예, 교수님 혹시 13년 전 이 사건 기억나십니까? 저도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. 여의도 한복판에서 말이죠. 네, 저도 여의도 한복판이었던 것, 그다음에 그 직장 동료들을 얘기했던 것들이 기억이 났습니다. 2012년 8월 22일에 있었던 일이에요. 오피스 밀집 지역인 여의도 한복판에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. 오후 5시가 좀 넘었는데 한 남성이 빌딩 주변에서 줄담배를 피우면서 서성였고요. 그로부터 2시간 뒤에 퇴근 시간대에 여의도 한 길목에서 남녀 한 쌍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 순간 파란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두 사람을 뒤쫓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여의도의 한 제과점 앞에서 남성은 갑자기 욕설을 내뱉으면서 두 사람을 불러 세웠고 즉시 바로 흉기를 들고 달려들었다고 합니다. 당시에 30대였던 남녀 피해자 두 사람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리고 말았습니다. 예, 그러면 당시 어느 지점에서 좀 이 사건이 벌어졌는지 저희가 준비한 판넬을 통해서 좀 전해드릴게요. 자, 설명 좀 해주시죠. 네, 먼저 코너 쪽에 있는 이 1번 지점에서 1, 2차 범행이 정말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. 피해자들이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했겠죠. 2번 지점에서 남성 피해자가 자신의 눈에 들어온 철제 의자를 들고서 이 가해자에게 저항을 하는데요. 그러자 가해자는 왔던 길을 돌아서 도주를 하기 시작합니다. 2번 지점에서 왔던 길로 다시 도망을 가는데 가다가 3번 지점에서 또 다른 남성이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. 그러자 이 가해자, 이 남성에게 달려가서 흉기를 휘둘렀고 조금 더 가서 이 4번 지점에서 또 다른 여성을 또 한 번 흉기로 공격했습니다. 이 3번 지점, 4번 지점에서 흉기에 찔린 세 번째, 네 번째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 가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는데요. 이렇게 길거리에서 흉기 난동이 이어지니까 정말 많은 시민들이 잔뜩 몰려와서 가해자를 뒤쫓기 시작했고 가해자는 결국 막다른 골목,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이 5번 지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. 자, 이후에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. 가해자는 자신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면서 난동을 이어가다가 결국 테이저건을 맞고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. 결국 시민들의 도움으로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었던 거죠. 예, 지금 검거 장면이 나가고 있는데요. 도대체 왜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? 이 가해자의 얘기 일단 들어보시죠. 정말 철났습니다. 그리고 회장하는데 지역이 나는 데도 있고 원하는 데도 있고 제가 믿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같이 그런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.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찾아보니까 5개 정도 샀었고. 아니, 전 직장 동료 왜요? 일단 가해자는 30대 김 씨였는데요. 가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 겁니다. 금융회사에 달리는데 실적이 떨어져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 그러면서 직장 동료들이 자기를 따돌리고 험담도 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 회사를 퇴사를 하고 다른 회사에 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실적이 좋지 않아가지고 거기서도 퇴사를 한 겁니다. 그러고 나서 갑작스럽게 처음 다녔던 회사 있지 않습니까? 그 회사의 직장 동료들을 살해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. 자, 이전 직장 동료들이 날 뒷담화하고 따돌렸다. 당연히 일방적인 저자의 주장이죠. 자, 최영진 평론가님. 예, 당시 김 씨는 이 4천만 원의 카드 빚을 지고 있고 신용불량자 상태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. 두 평 남짓한 월세 20만 원 고시원에 지냈고 김 씨가 가진 건 재산이라고는 현금 200원과 잔액 4천 원만 남은 교통카드뿐이었는데요. 이 김 씨의 주장에 따르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고민했지만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전 직장 동료 6명을 살해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. 이후 이 복수심이 치밀 때마다 흉기를 사서 모았고요. 5개 중에서 2개 정도를 실제 범행에 사용했습니다. 그리고 사건 당일
김 씨는 전 직장 동료 2명은 물론 일면식도 없는 행인 2명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. 다행히 피해자 4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. 자, 이 가해자가 정말 노리고 한 건지 몰라도 제가 따돌림을 당해서 그랬습니다. 자, 이 워딩 하나가 정말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들에게 여론의 지탄이 쏠리게 만들었어요. 네, 맞습니다. 김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이 피해를 입은 흉기 난동을 당한 전 직장 동료들이 김 씨를 험담하고 괴롭힌 가해자처럼 오히려 비춰졌고 수많은 악플이 쏟아졌습니다. 하지만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는데요. 이 남성 피해자는 김 씨와 형 동생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한 관계였고 피해자가 평소에 김 씨를 내가 잘 챙겨줘야 하는 동생이라면서 살뜰히 보살폈다고 합니다. 무엇보다 이 김 씨가 퇴사를 할 때도 전혀 나쁜 감정이 없었다고 해요. 그래서 왜 자신한테 이런 짓을 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.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대인 공포증까지 생겼고요. 또 다른 피해자였던 여성 동료 역시 김 씨의 범행 동기를 이해할 수 없다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. 자, 이 가해자 범인 김 씨 끝까지 나는 잘못 없다.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물론 변론 과정에서 한 얘기지만 불안한 환경에서 자랐고 그 당시에도 제대로 식사를 못해서 몸과 마음이 굉장히 피폐한 상태에서 불우한 환경. 예,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났고 그때 당시에 또 식사를 못해서 몸과 마음이 어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어서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라고 했는데요.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. 아까 흉기를 다 미리 구해놨다라고 그랬고 또 그리고 직장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고 하는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다른 직장 동료가 이 가해자 김 씨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다는 정반대의 진술이 나왔던 겁니다. 자, 1심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그러면서 징역 14년에 이 전자발찌 10년을 선고했고요.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국민참여재판으로 했는데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유죄를 산성을 했습니다. 항소심에서는 범행 도중 과정에서 시민 2명,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. 이 사람들까지 다치게 한 점 등을 들어서 그대로 원심형을 확정을 했습니다. 참, 저도 이제 이 범죄 관련한 책을 쓴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정말 보면은 저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아주 그냥 공식이에요, 공식. 아니, 그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다 저렇게 됩니까? 아니죠. 안 그렇습니까, 교수님? 네, 그렇습니다. 이 도리어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서 나는 이러지 않아야지라고 훌륭하게 큰 분들이 더 많고요. 만약에 정말로 피치 못하게 너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도 이제 성인이 되면 그거를 핑계를 삼아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결국에는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. 게다가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까지 공격을 했잖아요. 그리고 이 회사에서만 이렇게 그만둔 게 아니라 그 다음의 회사들에서도 적응하지 못했잖아요.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환경 탓, 남 탓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요. 제보는 사건 반장.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를 사건 반장에 들려주세요.